근무 그날 힘드시죠? 저는 제 며느리가 이거 될 좀 여자를 드세요. 처음 만났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하지만 학생. 아무도 제가 누군지 알지 못했죠. 근무 힘드시죠? 명성의료재단 이사장 이거 좀 드세요. 이화진. 아이고, 겉으로는 모든 고마워요, 것을 학생. 가졌지만 제겐 단 하나의 염원이 부모 힘드시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이거 좀 드세요. 진심으로 사람을 아이고, 대하는 고마워요, 며느리를 얻는 학생. 것.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부모 곳으로 힘드시죠? 내려왔습니다. 낡은 이거 좀 청소복을 입고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김여사라는 학생. 이름으로 며느리의 진정한 마음을 부모 시험하기 힘드시죠? 위해 차가운 병원 이거 복도에서 좀 드세요. 아이고, 모두가 외면하는 고마워요, 순간에도 학생.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근무 힘드시죠? 작은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심지어 아이고, 고마워요, 자신의 모든 학생. 것을 걸고 저를 택했죠. 사람을 부모 직업으로 힘드시죠? 나누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이거 좀 드세요. 그녀는 아이고, 고마워요, 오직 사람만을 학생. 보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근무 힘드시죠? 얼어붙었던 저의 30년 세월을 이거 좀 녹여내기 드세요.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학생.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 근무 청소부 힘드시죠? 할머니가 병원 이사장이었음을 드세요. 알게 된 아이고, 며느리의 고마워요, 충격. 학생. 그리고 그녀의 진심이 만들어낼 기적 같은 근무 반전 힘드시죠? 드라마. 진심은 이거 좀 모든 드세요. 계층을 아이고, 뛰어넘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뭅니다. 근무 이 시대에 힘드시죠? 필요한 진짜 가족의 의미. 이거 좀 드세요. 병원, 아이고, 청소부로 고마워요, 변장한 학생. 재벌 할머니에서 만나보세요. 수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자. 준혁 오빠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에 들고 있던 청진기가 와르르 떨어질 뻔했습니다. 명성의료재단 이사장님, 이 병원 건물 전체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바로 제 미래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괜찮을까요? 전 그냥 평범한 간호사인데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혁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너는 평범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따뜻한 마음보다 화려한 배경을 먼저 본다는 것을요. 특히나 재벌가의 눈높이에서는요. 그날 밤 명성의료재단 본관 이사장실. 이화진 이사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수연, 인사 기록, 평범한 대학, 특별할 것 없는 집안 배경. 그리고 명성병원 응급실 3년 차 간호사. 이게 다예요? 비서 차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성실하고 환자들 평가도 좋습니다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화진의 손끝이 서류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심처럼 보이는 미소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 하지만 진심은 서류에 나오지 않아.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담당 간호사는 새벽 회진 때 남편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의사들이 퇴근한 밤 환자 곁을 지키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던 그 손길. 그게 진짜 의료인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사람이길 바라지만 화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건물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이틀 후 명성병원 지하 탈의실. 제가 아침 근무를 위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순간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들었어? 오늘부터 새 청소 아줌마 오신대. 나이 많으신 분이라던데 힘들겠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 병원 식당에서 일하실 때 많이 힘드셨지. 그때 엄마 손은 항상 거칠고 차가웠어요. 뜨거운 물로 설거지 하시느라 손등이 트고 겨울이면 동상 걸린 손가락을 호호 불며 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힘들게 일하시겠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려야지. 저는 보온병에 보리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 병원 구석 탈의실. 이화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청소 용역회사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낡은 청색 작업복, 고무장갑,
헝클어진 머리. 평소 정장과 하일로 무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여사로 불리게 될 거예요. 차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장님인 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화진은 허리를 일부러 구부리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진실을 볼 수 있어. 그녀는 청소 카트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시작해볼까?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오전 8시 응급실 복도. 환자분,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처치해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전쟁터 같았어요. 119 구급차가 연달아 들어오고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미는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허리가 굽으시고 걸음이 느린 게 많이 연세가 드신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청소하시면 안 돼요. 환자분들 이동 중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곧 흐려졌어요. 아, 미안해요. 그럼 언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환자분들 정리하고 불러드릴게요. 저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 복도 구석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새벽부터 일하셨나 봅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앉았습니다. 화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을 배려하는 손길.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는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10분 후, 저는 약속대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제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청소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저는 보온병 뚜껑에 보리차를 따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예요. 손 좀 녹이세요. 새벽부터 일하시면 손 시리시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기며 차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 엄마도 예전에 이 병원 식당에서 일하셨거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차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아요. 겨울 새벽은 정말 춥잖아요. 화진은 뚜껑에 담긴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온기가 입술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갔어요.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도 여기서 일했구나. 야, 강수연. 여기 환자 혈압 떨어지는데 왜 청소부 신경 쓰고 있어? 경수, 간호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바로 갈게요. 환자가 먼저야. 환자가. 청소부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할 필요 없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할머니를 돌아보며 작게 웃었어요. 할머니, 또 봬요. 화진은 청소 카트를 잡으며 경숙 간호부장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환자는 소중하지만 청소부는 아니라는 태도. 화진은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이게 내 병원의 모습인가.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탈의실로 향했어요.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할머니가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응. 마지막 정리 중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점심 못 드셨을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샀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 먹어. 저 저녁 먹을 거예요. 할머니가 드세요. 빈속에 일하시면 쓰러지세요. 저는 할머니 손에 김밥을 꼭 쥐어드렸습니다. 화지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할머니, 내일 또 봬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화지는 손에 든 김밥을 내려다보았어요. 편의점 김밥.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참치 김밥. 맛은 평범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김 여사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응급실 복도 한쪽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추우시죠? 차 드세요. 저는 어제와 똑같이 보온병 뚜껑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놀란 듯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받으셨어요. 매일 이렇게 해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화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찾아와 차를 건네는 이 젊은 간호사. 정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 이건 대단한 거야. 그날도 응급실은 북새통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오고 독감 환자들이 줄을 섰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강간호사, 3번 침상 환자 링거 교체. 네, 지금 갑니다. 저는 링거 바늘을 들고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70대 할머니 환자분이셨어요. 손등 혈관이 잘 안 보여서 조심스럽게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환자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 환자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링거를 끝내고 나서도 잠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혼자 오신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 보이셔서요. 화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도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환자를 대하는 수연의 태도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두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강간호사, 환자 손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야? 다른 환자도 많아. 경숙 간호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놓으며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효율적으로 움직여야지. 감정이입하면 일 못해. 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향해 작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효율, 그게 다일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식당은 붐볐어요. 저는 트레이에 식사를 담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후배 간호사들이 앉아 수군거렸어요. 언니, 아까 청소 할머니한테 또 차 주더라. 매일 저러는데 안 피곤해? 나 같으면 못해. 우리도 바쁜데. 미영이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넘기며 대답했어요. 그냥 작은 거잖아. 차 한 잔 나눠주는 게 뭐가 힘들어? 그래도 선배는 너무 착해. 부장님이 안 좋게 보시는데 상관없어. 내 신념대로 하는 거니까. 그때 식당 입구에서 김 여사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구석 테이블로 가서 혼자 앉으셨어요. 손에는 김밥과 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잠깐. 저는 제 국을 들고 할머니 테이블로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김밥만 드시면 싱거우시잖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화진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 다 먹었어요. 이거 그냥 버릴 건데. 할머니가 드세요. 저는 국그릇을 할머니 앞에 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화진은 뜨거운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도 들렸어요. 저 간호사, 청소부한테 왜 저래? 이상하다. 진짜. 하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화진은 천천히 국을 한술 떠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식당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오후가 되었습니다. 화진은 응급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 자세가 허리에 무리를 주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2명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아, 청소 중이네. 나갈게요. 젊은 인턴이 말했지만 선배 의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들어와. 청소는 우리가 볼일 보고 나서 해도 돼. 두 사람은 화진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세면대로 갔습니다. 화진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어요.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응급실에 신기한 간호사 있던데. 강수연인가? 아, 그 친절한 애? 환자들한테는 좋은데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청소부한테까지 신경 쓰더라. 의료인으로서 환자한테만 집중해야지. 시간 낭비야. 화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 낭비.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화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청소부, 김 여사. 이 세계에서는 투명인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 하지만 수연이만은 날 사람으로 봤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오늘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환자들도 많았고 부장님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 차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할머니가 청소 카트를 밀고 가시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저는 뛰어가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내일도 오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너, 왜 이렇게 잘해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같아서요. 엄마도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거든요. 그때 누군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진은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힘내세요. 내일 또 봬요. 저는 손을 흔들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화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 아이는 진짜야. 그날 밤 이사장실로 돌아온 화진은 메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일주일 관찰 기록. 하루도 빠짐없이 배려. 주변 시선과 비난에도 태도 변화 없음. 환자와 청소 직원을 동등하게 대함. 진심일 가능성 높음. 하지만 아직 확신 불가.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더 어려운 시험이 필요해. 진짜 마음은 위기에서 드러나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병원 복도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더 쌀쌀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난방도 약해서 정말 추웠어요. 저는 오늘도 이른 아침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 야간 근무조와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보온병에는 어제보다 더 뜨거운 보리차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더 추우실 텐데. 응급실 복도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김 여사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화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로 손이 시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새벽부터 차가운 물로 청소하며 일한 지 3시간째였거든요. 할머니, 손 좀 보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러다 동상 걸리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급히 탈의실로 뛰어갔습니다. 제 개인 사물함에서 핸드크림과 장갑을 꺼냈어요. 응급실로 돌아와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손 주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에 핸드크림을 천천히 발라드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오랜 시간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엄마,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엄마, 손도 이렇게 거칠었거든요.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 식당에서 일하실 때 손이 너무 트셔서 밤에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핸드크림 발라드렸거든요. 화지는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아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장갑도 끼세요. 제 여분이에요. 아니야. 내 거잖아. 저 실내에 있어서 안 추워요. 할머니가 더 필요하세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장갑을 꼭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건넸어요. 따뜻한 거 드세요. 손도 녹고 몸도 녹이시고요. 화지는 뚜껑을 받아들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아, 네. 너, 왜 이렇게 착하니?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대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화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 강수연. 환자 들어온다. 뭐해? 경숙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서며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따뜻하게 지내세요. 화지는 며느리가 환자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든 차가 아직 따뜻했어요. 손에 낀 장갑도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건 며느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바빴어요. 환자가 계속 밀려 들어와서 점심도 거를 뻔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식당에 가서 주먹밥 하나를 사서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김 여사 할머니가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 점심 안 드세요? 응. 배가 별로 안 고파서. 하지만 할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주먹밥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저 아까 먹었어요. 아니야. 너 먹어라. 저 정말 배불러요. 할머니가 드세요. 저는 할머니 손에 주먹밥을 쥐어드렸습니다. 안 드시면 섭섭해요. 화지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고맙다. 정말 천만에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저는 다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지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참지 마요. 저렴한 편의점 주먹밥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점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먹으려고 산 음식. 이 아이는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있어. 오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3번 침대의 할아버지 환자분이 계속 불편해하셨습니다. 간호사님, 등이 아파요. 잠시만요. 제가 자세 바꿔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일으켜 베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살살 두드려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좀 나으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편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등을 계속 두드려 드렸습니다. 화진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환자의 통증을 함께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강간호사,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다른 일도 많은데. 경숙간호부장이 또 나무랐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편안해하실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점검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김 여사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응. 너도. 저는 가방에서 핫팩 2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집에 가실 때 주머니에 넣으시면 따뜻할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샀어요. 할머니 드리려고요. 화진은 핫팩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 수연아, 네. 할머니, 너 같은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하겠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거려. 너 같은 아이라면 어떤 집안이든 환영할 거야. 화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힘내. 너는 훌륭한 간호사야. 그리고 화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야.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부장님한테 혼나고 동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속상했는데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내일 또 봬요. 화진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책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 하지만 그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찾던 사람이야. 그날 밤 화진은 이사장실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2주 관찰 기록. 자신의 것을 나눔 장갑, 점심, 핫팩. 물질적 괴려를 넘어 정서적 괴려 손마사지. 위로의 말. 주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결론, 진심 확인됨. 하지만 최종 시험 필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을 해봐야겠어.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음 날 오후 응급실은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연달아 실려왔고 의료진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간호사 5번 환자 혈압 체크. 네. 7번 환자 링거 교체. 알겠습니다. 저는 이쪽 침상에서 저쪽 침상으로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손도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누가 쓰러졌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여사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청소 카트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화진은 바닥에 누워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어요. 연기였지만 수연의 당황한 표정은 진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급하게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간호사, 경숙간호부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5번 환자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번 환자, 교통사고로 실려온 젊은 남자 환자분이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쓰러진 할머니가 계셨어요. 미영아, 5번 환자 먼저 봐줘. 나는 여기 할머니 먼저 모시고 갈게. 언니, 미쳤어? 환자가 먼저잖아. 청소부는 나중에 처리해도 돼.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의료진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어요. 사람이에요. 환자든 직원이든 쓰러졌으면 먼저 봐야죠. 저는 할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휠체어에 옮겼습니다. 화진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손, 급한 숨소리, 모두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진료실로 모실게요. 저는 휠체어를 밀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숙간호부장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수연, 지금 뭐 하는 거야? 환자 먼저라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청소 직원분이 쓰러지셨어요. 당직 의사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디 보자. 누워보세요. 저는 할머니를 진료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물었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화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과로 증상 같은데요. 혈압 재볼게요. 의사는 혈압을 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에요. 탈진 증상인 것 같습니다. 링거 맞고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재빨리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혈관을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바늘을 넣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 다 끝났어요. 이제 푹 쉬세요. 저는 할머니 곁에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화진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환자를 제쳐두고 나를 선택했어.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숙간호부장이 화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강수연, 지금 무슨 짓이야? 응급 환자 놔두고 청소부 데리고 온 거야? 부장님,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환자가 먼저지. 청소부는 나중에 처리해도 돼.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든 직원이든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넌 지금 간호사야, 간호사. 환자 케어가 먼저라고. 저는 지금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숙간호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이번 인사 평가 각오해. 이건 명백한 업무 태만이야. 상관없어요. 제 신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경숙간호부장은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미안해. 너 때문에.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안전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화진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넌 왜 이렇게까지 하니? 할머니가 우리 엄마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그냥 둘 수 있나요?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화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진짜 의료인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할머니, 제가 간호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환자실에서 경숙 간호부장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옆에 있어야 해. 화진은 며느리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을 돌봐주던 그 간호사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헌신, 똑같은 따뜻함.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찾던 며느리야. 링거가 다 떨어졌습니다. 화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괜찮아. 고마워. 수연아, 할머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너 환자들 돌봐야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복도로 나왔어요. 직원 휴게실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좀 더 쉬세요. 제가 저녁 되면 다시 올게요.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힘이 나요. 저는 할머니께 작은 인사를 하고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경숙 간호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어. 후회하지 않아. 화진은 휴게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경력과 평가를 희생하면서 자신을 선택했어요. 그건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어. 이 아이는 진짜야. 하지만 화진은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정말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날 이후 저는 부장님한테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인사평가에서 감점당할 거라는 경고도 들었어요.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먼저 봐야지. 청소부는 솔직히 우선순위가 아니잖아. 미영아,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어?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신분으로 나누는 건 제 신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김 여사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퇴근하실 때 주소를 여쭤봤거든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낡은 건물, 좁은 복도, 삐걱거리는 계단.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수연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화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왜 여기까지? 할머니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요. 오늘 쓰러지셨잖아요. 저는 손에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역국이랑 반찬 좀 가져왔어요. 혼자 사시니까 잘 안 챙겨 드실 것 같아서요. 화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에도 자신을 찾아왔어요. 직접 음식까지 만들어서. 들어와.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화진이 일부러 구한 가난한 청소부의 방. 하지만 수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데워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할머니는 오늘 쓰러지셨잖아요. 쉬세요. 저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금방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어요. 밥도 따뜻하게 데워서 상에 차렸습니다. 자, 할머니, 드세요. 너도 먹어야지. 저 집에서 먹고 왔어요. 할머니, 혼자 드세요. 화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한 술을 떠먹었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온 며느리의 마음이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니까 기뻐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드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지는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수연아, 네. 할머니? 너 혹시 결혼 준비 중이니?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곧 약혼할 예정이에요. 그 사람은 행운아야. 화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는다는 건 정말 큰 복이야. 과찬이세요. 할머니. 아니야. 진심이야. 화진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사실 좀 걱정돼요. 시어머니가 저를 괜찮게 봐주실지.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집안이.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화지는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수연아, 집안이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시어머니라도 좋아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난 확신해. 저는 할머니의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할머니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 화지는 며느리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그리고 방 안을 정리하고 쓰레기도 버렸어요. 화지는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일하는 모습. 마치 자신의 집처럼. 할머니, 이제 갈게요. 늦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할머니, 내일 병원에서 봬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고마워. 수연아. 문이 닫혔습니다. 화지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방 안은 깨끗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천사야. 화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이 감동받았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재단을 지키며 냉정해졌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시험하면 안 돼.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연아, 너 인사과에서 부른대.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사과,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인사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과 경숙 간호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앉으세요. 강 간호사.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청소 직원분이 쓰러지셔서 진료실로 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방치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방치한 게 아니라 다른 간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강 간호사. 당신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사람인데요. 뭐라고요? 환자든 직원이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의료인의 의무 아닌가요? 경숙 간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간호사,
당신은 간호사예요. 환자 케어가 최우선이에요. 청소부는 솔직히 우선순위가 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는 건 잘못됐어요.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라면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심하면 정직도 고려해야 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직. 그건 제 경력에 큰 오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신념을 지킨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사팀장과 경숙 간호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가 보세요. 저는 인사과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탈의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 너무 순진한 걸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옳은 일을 했어. 사람을 돕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야, 강수연 정직당할 수도 있대. 청소부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네. 진짜 이상한 애야.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일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김 여사 할머니였습니다. 수연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너, 나 때문에 벌 받는다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진은 아침에 인사과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정직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을 리가 있니? 내 경력에 오점이 될 텐데. 할머니를 도운 건 제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수연아, 화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왜 우세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화진은 며느리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감수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준혁이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수연아, 나 좀 보자.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혁 오빠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수연아, 내가 들었어. 너 정직당할 수도 있다며? 오빠,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환자 먼저 보고 청소부는 나중에 봐도 됐잖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수연아, 난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무 순진하잖아. 이 세상이 냉정하다고 저까지 냉정해져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수연아, 오빠, 저한테 실망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이래야 해서요. 저는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사람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수연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 할머니가 제 앞에 서 계셨어요. 할머니, 화진은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울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봐요. 오빠마저. 세상이 이상한 거야. 너는 오라. 화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는 게 이상한 거야.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너는 정상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난 확신해.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품이 따뜻했어요.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해도 할머니만은 제 편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수연아, 힘내. 넌 훌륭한 사람이야. 화진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모든 걸 밝히겠어.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공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긴급 전체 회의 소집 명성의료재단 이화진 이사장. 응급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무슨 일이지? 경숙간호부장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사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 때문에? 오전 10시 대회의실. 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직원이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맨 뒤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화진 이사장이 들어왔어요. 카리스마 있는 걸음걸이, 날카로운 눈빛,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사장님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김 여사 할머니와 똑같았어요. 설마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긴급히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 3주간 저는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청소부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화진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라는 이름으로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 할머니가 이사장님이었다고요? 그럼 준혁 오빠의 어머니? 그리고 그 3주간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화진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영상. 제가 할머니께 차를 건네는 장면. 누군가는 추운 새벽에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두 번째 영상. 제가 할머니께 핸드크림을 발라드리는 장면. 누군가는 거친 손을 돌봐주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제가 할머니를 부축해 진료실로 모시는 장면. 누군가는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쓰러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누군가는 강수연 간호사입니다. 화진은 저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왔습니다. 경숙간호부장이 저를 나무라는 장면. 인사팀장이 정직을 운운하는 장면. 환자가 먼저라고. 청소부는 나중이라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화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모두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직업을 따져야 합니까? 경숙간호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장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청소부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민낯을 봤습니다. 화진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환자에게는 친절하지만 직원에게는 무관심한 문화. 능력과 효율만 따지고 인간미는 없는 문화. 이게 명성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수영 간호사만은 달랐습니다. 화진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의 현실입니다. 화진은 경숙간호부장을 보았습니다.
박경숙 간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경숙 간호부장이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장님은 능력 있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사과는 강 간호사에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직원 인권 교육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간호부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간호사, 미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 인사팀장이 떨며 일어났습니다. 강수영 간호사의 정직 운운했던 서류. 전부 폐기하세요. 오히려 표창을 검토하세요. 네. 이사장님. 화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화진은 제 앞에 섰습니다. 강수연 간호사. 네. 이사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이 보여준 진심에 감사합니다. 화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환영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네? 며느리요? 제 아들 이준혁의 약혼녀가 당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평생 찾던 며느리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사장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화진은 저를 안았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화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어머니였다니. 김 여사님이 준혁 오빠의 어머니였다니. 미안해요. 수연아. 이렇게 시험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고생했어. 정말 미안해. 화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진과 함께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준혁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연아.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연이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고마워야지.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화진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네, 어머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저와 준혁 오빠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명성병원, 옥상 정원. 하얀 꽃들로 장식된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병원 동료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린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예쁘다. 뒤돌아보니 화진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우아한 한복을 입으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지? 네, 많이요. 화진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많이 힘들었어. 미안해.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성장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3주간의 시험은 힘들었지만 저에게 큰 배움이었어요. 제 신념을 확인했고 진짜 의료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아, 이거. 화진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보온병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께 드렸던 낡은 보온병이 아니라 새롭고 고급스러운 보온병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건넨 그 보온병 기억하지? 네,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나를 변화시켰어.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여줬지. 화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어. 이 보온병에 담아서. 저는 보온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무거운 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우리 가족이 되자. 진짜 가족.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진을 안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받아주셔서. 내가 더 고마워. 이런 며느리를 얻게 돼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 씨,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화진이 제 베일을 정리해 주셨어요. 가자,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니.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혁 오빠가 단상에서 서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진은 제 손을 준혁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해, 아들아. 네, 어머니. 수연아, 행복해라. 네, 어머니.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세요. 준혁 오빠가 제 베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기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객들과 인사하며 돌아다녔어요. 병원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수연 언니, 축하해요. 언니, 정말 예뻐요. 미영도 와서 안아줬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때 내가 이해 못해줘서. 괜찮아. 미영아, 다 지난 일이야. 경숙, 간호부장도 오셨어요. 강간호사, 아니, 수연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부장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경숙 간호부장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예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노력할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화진 어머니, 준혁 오빠, 그리고 저. 우리는 옥상 정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화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석양. 그리고 너희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뭐가? 혼자 병원 지키시느라 아버님 이르시고. 화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지. 30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니, 가족이 있어요. 화진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울 수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혁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석양을 배경으로 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응급실 동료들이 환영해줬어요. 수연 씨, 신혼여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보온병. 오늘도 누군가 차 한 잔 필요하시겠죠? 저는 보온병에 보리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어요. 새로운 청소부 아주머니가 복도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전 강수영 간호사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예요. 저는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왜? 새벽부터 일하시면 손 시리시잖아요. 따뜻하게 드세요.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천만에요. 우리 앞으로 자주 봬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화진은 이사장실 창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선택한 며느리야. 화진은 미소 지으며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공문이 놓여 있었어요. 명성병원 직원복지 개선안, 청소 및 시설 직원 처우 개선, 전 직원 인권 교육 의무화, 직급 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신설. 화진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세상. 이제 그 세상을 병원 전체에 퍼뜨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진 어머니, 준혁 오빠,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어요. 수연아, 오늘 병원에서 또 누군가 도왔다며?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새로 오신 청소 아주머니한테 차 드렸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어머니도 이제 직원들한테 더 따뜻하게 대하신다며요? 그래. 내가 가르쳐줬잖아.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맛있는 건 이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건배.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혁 오빠가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수연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오빠, 저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실까봐. 나도 걱정했어. 근데 어머니는 정말 특별하세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봐 줘서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여셨어요. 저는 오빠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오빠. 그럼 평생 함께.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명성병원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 식당이 리모델링 되었고, 모든 직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 간호사, 청소부, 시설직 직원, 모두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연 씨, 여기 앉아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갈게요. 저는 아주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인턴 선생님도 앉아 계셨어요. 다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인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는데 이사장님이 바꾸셨다며요. 며느리분 영향이라고 하던데.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아니에요. 수연 씨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가 처음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잖아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가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연아.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네. 물론이죠. 좋은 소식이 있어서. 무슨 소식인데요? 와서 보면 알아. 준혁이도 부르겠어. 네. 알겠어요. 저녁이 되어 저희 집에 갔습니다.
화진 어머니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어머니,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성 의료봉사단 창단 계획서.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의료봉사단을 만들기로 했어. 소외된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 봉사단의 첫 간호팀장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그래. 내가 제일 적합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아니까. 어머니, 하겠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화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내가 고마워.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우리는 안았습니다. 준혁 오빠도 우리를 안았어요. 세 사람의 포옹이 따뜻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저는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오지마을, 외딴 섬, 소외된 지역, 어디든 갔어요.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환자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편찮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진 어머니가 이사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연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보람 있었어요. 요즘 정말 빛나 보여.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니야. 내 마음 덕분이야. 화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수연아, 1년 전이 생각나니? 네. 어머니가 청소부로 오셨을 때요. 그때 난 정말 냉정했어. 며느리를 시험한다고. 어머니,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녹여줬어. 얼어붙었던 30년을 녹여줬지. 화진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는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화진 어머니, 준혁 오빠, 그리고 저.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건배.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했어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 우리 딸, 잘 살고 있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오빠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뭐 생각해? 엄마 생각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은 계층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가족은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